전 시간에 그 프린트 함수의 그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명을 드릴 때 SAP, separator란 뜻이죠. SAP 파라미터의 디폴트 아규먼트가 공백이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를 and라고 썼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에서 SAP 파라미터, separator라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공백 한 칸인 거고요. 그래서 SAP 파라미터의 아규먼트를 주지 않았을 때 기본값인 공백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여러 개의 문자열들을 구분할 때 공백으로 구분이 돼서 출력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SAP 파라미터의 값을 이렇게 쉼표로 주면, 그래서 디폴트 기본값인 공백 대신에 호출할 때 값을 주게 되면 SAP 파라미터에 줬죠. 그죠? AND가 아니라. 그러면 요렇게 쉼표로 구분이 된다. 요거 여기 그 주석에 오류가 있어서 여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 그, 제가 주의라고 써드리긴 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막, 일부러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들어 보시면 돼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했는데, 신텍스 에러라고 나오더라. 그럼 신텍스 에러는 문법에 위배가 되는 오류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만 되는 오류. 문법에 틀린 거는 컴퓨터가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문법에 맞게끔 고쳐줘야 되는데, 문법에 맞게끔 고치려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디폴트가 없는 파라미터가, 디폴트가 없는 파라미터가 누구예요? 메시지가. 그죠? 그 다음에 디폴트가 있는 파라미터보다, 이게 디폴트가 있는 파라미터죠. 그것보다 뒤쪽에 나오면 follow는 뒤따라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으면 신텍스 에러다. 그럼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얘를 앞쪽으로, 얘는 뒤쪽으로. 그러면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쪽에서 만든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음. 파라미터들을 선언하실 때 디폴트가 없는 것들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디폴트가 있는 것들은 뒤쪽에 다 몰아서 그런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예요. 함수를 선언하실 때.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목차를 만들고요. 여기서는 제목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널 대 키워드. 이렇게 할게요. vs는 뭐뭐 대 뭐뭐 이렇게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같으면 뭐 우리나라와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 vs 사용하죠.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코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테스트? 이렇게 할까? make 포인트 이렇게 할게요. make 포인트. 점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점을 만들다. 얘는 x하고 y가 있어요. 근데 x의 기본값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문법 오류라 그러죠. 그죠? 첫 번째 파라미터가 디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디폴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맞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죠. 예,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둘 다 디폴트가 없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 정 앞쪽에 X가 반드시 디폴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뒤쪽도 디폴트를 가져야만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서는 그냥 프린트문 하나만 넣을게요. 뭐, 그 어렵게 뭐 프린트 하지 말고요. 그냥 괄호를 쓰고, 괄호 안에 숫자를 두 개를 쉼표로 구분해서 x, y. 이렇게 프린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다 뭐 포인트까지 써줄까요? 포인트. 이렇게. 그 점의 좌표 표현할 때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시하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포인트, 괄호, X좌표, 쉼표, Y좌표, 그 다음에 괄호. 그냥 이렇게 프린트만 하는 함수예요. 아셨죠? 프린트만 하는 함수입니다. 별로 어려운 함수 아니에요. 자, 실행. 그럼 함수가 만들어졌죠.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볼게요. 이 함수는 make point라고 하는 함수는요. make point라고 하는 함수는 호출하려고 보니까 파라미터가 두 개나 있죠. x라고 하는 파라미터, y라고 하는 파라미터 두 개가 있죠. 지금 이렇게 말풍선으로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x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파란색으로. x를 넣을 순서다는 얘기예요. 괄호 안에는 지금 x를 넣어줄 순서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파라미터 x는 기본값이 있죠.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y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호출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규먼 모든 파라미터가 디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파라미터가 기본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한 개도 안 줘도 실행이 가능한 함수인 거예요. 자, 똑같은 함수를 호출하는데 make po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당연히 두 개를 다 넘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어, 파라미터 두 개가 선언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규먼트도 두 개를 주면 되겠죠. 그럼 1은 어디로 가요? 1은 x로, 2는 y로 가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호출인 경우에는 이젠 x가 1이 되는 거고요. y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함수가 프린트해주는 점의 좌표는 1,2라고 프린트를 해주겠죠. 맞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자,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make point.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하면서 1. 얘는 뭐가 될까요? 좌표가. 순서대로 전달된다겠죠. 순서대로. 그죠? 어. 값이 하나가 있으면 이 값은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 그죠? 그래서 여기는 1.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잖아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없잖아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디폴트가 그대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1, 0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y 값만 바꾸고 x는 기본값을 그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있을까요? 얘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전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본값 그냥 쓰면 되니까. 두 번째 쪽에만 아규먼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근데 값을 하나만 주면, 그죠? 값을 하나만 주면 무조건 얘는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순서대로. 그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make, 포인트, 호출할 때 파라미터 이름을 쓰면서 값을 주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면서 1이 아규먼트죠. 1이 아규먼트인데 1이라고 하는 값을 파라미터 누구한테 줄 거냐라고 명시를 하면서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순서와 순서와 상관없이 어디에 값을 넣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요? y로 가는 거예요. 그럼 x에는 값, 파라미터 x에는 값을 전달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y에만 값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x의 값을 주지 않았을 때는 뭐가 있어요? 디폴트가 있죠. 디폴트가 있어서 x는 0, 그 다음에 얘가 y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한 거를 보시면 포인트가 x는 0, y는 1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방식을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을 이런 방식을 그리고 이런 방식을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포지션 위치란 뜻이잖아요. 위치. 아규먼트가 위치 순서대로란 뜻이에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이 위치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식.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변수 파라미터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변수에 이해되셨죠? 음. 값을 하나만 준 경우도 마찬가지. 값을 하나만 준 경우도 순서대로 위치 순서대로 그래서 1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첫 번째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거다. 두 번째는 안 줘도 되는 이유가 기본값, 디폴트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거를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아규먼트를 주는데, 그 아규먼트가 무슨 파라미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키워드인 거잖아요. 키워드. y라고 하는 키워드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워드 아규먼트. 네.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파라미터 이름은 여기서 선언된 함수에서 선언된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음. 함수에서 선언된 파라미터 이름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z 이런 건 안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함수에서 선언된 파라미터는 x하고 y밖에 없죠. z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뭐 x라고 하든 아니면 y라고 하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선언한 곳에서 만들어진 파라미터 이름으로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 아규먼트. 그러면 요 제목에 대한 거 이해되셨죠?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되셨습니까? 네. 자, 요거 코드로 설명드린 거를 여기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예요. 첫 번째처럼 그냥 값들만 넘기는 경우, 두 번째처럼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을 넘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붉은 글씨로 쓸게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 여기,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과 값을 주는 거를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선언된 파라미터 순서대로
위치 순서대로, 파라미터의 순서대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방식. 아규먼트들을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파라미터에, 즉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두 번째 파라미터에 이렇게 위치 순서대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방식을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고요. 키워드 아규먼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고 등호를 쓰고 value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실 때는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은 파라미 선언된 파라미터 순서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선언된 파라미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전달할 필요가 없다예요. 순서대로 전달할 필요는 없다. 작성되셨습니까?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쪽에 우리 make point라고 하는 거 있었죠? make point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파라미터가 x하고 y 두 개가 있었죠. 두 개가 있었는데, 뭐, x는 1, y는 마이너스 1, y. 이렇게 순서를 지켜도 돼요. make point라고 하는 함수가 첫 번째 파라미터가 x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y니까 순서 지켜서 x는 1, y는 1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make point x는 다른 값을 해야 되겠죠. 좀 다르게 여기 y를 먼저 쓰겠습니다. y를 뭐 3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키워드 방식은 파라미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값은 중요한 거는 3은 y로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2는 x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키워드대로 가는 거예요. 키워드대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쪽에 우리가 만든 함수를 보면은요. y는 3이라고 파라미터 키워드 방식으로 썼으면 키워드대로 가는 거예요. 키워드대로. y한테 가는 거예요. 3이라고 하는 값은 y한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라고 썼으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x한테 가는 거예요. x한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3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 y가 3인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키워드 방식을 사용할 때의 장점인 거예요. 키워드 방식을 사용할 때의 장점. 음. 우리 프린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 함수도요. 우리 보시면 프린트 자 SAP가 먼저 나와 있고 AND가 나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호출할 때 SAP 하고서 요렇게 쓰고 AND 순서대로 그죠? 뭐 AND는 탭으로 하겠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아니, 상관없이 and는 탭으로 하겠다. and는 탭으로 하고 separator는 쉼표로 하겠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린트를 할 때 출력이 끝났을 때는 탭을 줄바꿈이 아니라 탭을 끝에다 놓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값들을 출력할 때에는 값과 값들은 공백이 아니라 쉼표로 구분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들을 전달할 때 순서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키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돼요. 주고 싶은 대로. 되셨죠? 음.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렇죠. 주의. 음. 주의하실 점. 어,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그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키워드가 없는 아규먼트와 키워드가 있는 아규먼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키워드가 있는 아규먼트와 키워드가 없는 아규먼트가 같이 있을 때에는 누구를 먼저 쓸까요? 누구를 나중에 쓸까요? 프린트 함수 생각해 보세요. 뭐를 나중에 썼죠? 키워드가 있는 거를 나중에 썼죠. 키워드가 없는 것들을 먼저 썼죠. 키워드가 있는 건 나중에 썼죠. 우리 프린트 함수 보세요. 우리 제일 위쪽에서 했었던 게 프린트 함수 아닌가요? 자, 보세요. 아규먼트.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아규먼트? 키워드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전달되는 아규먼트. 그죠?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키워드 아규먼트예요. SEP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얘를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프린트 함수 호출하면서 얘를 먼저 쓰고 SEP 혹은 AND 얘네들을 먼저 쓴 다음에 출력할 값들을 뒤쪽에다 쓴 적이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법이 틀리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쓴 적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지워버릴 거니까 보기만 하세요. 프린트 이렇게 하고 SEP는 하고서 뭐 쉼표로 구분할래요 라고 해놓고 hello 그다음에 안녕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다른 점은 포지셔널 방식을 뒤쪽에다 써주고 키워드는 앞에다 쓴 거. 얘네들의 순서만 바꾼 것 뿐이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에러? 신텍스 에러. 신텍스 에러. 그죠? 문법 오류. 문법 오류.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아규먼트보다 뒤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법 오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던 이유가 SAP라고 하는 파라미터나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들을 항상 뒤쪽에다 썼던 이유가 그렇게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문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아까 프린트 함수처럼 함수를 호출할 때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먼저 쓴다?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먼저 쓴다. 포지셔널 아규먼트들을 그리고 먼저 전달해야 돼요. 써야 해요.
그러니까 포지셔널 방식들이 쭉 나온 다음에 키워드 방식들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그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 문법 오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포지셔널, 포지셔널,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아규먼트보다 뒤에 나오면 follow 뒤에 나오면 문법 오류예요. 신텍스 같은 얘기예요.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에러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써드린 거예요. 신텍스 에러, 그 다음에 그 옆에 메시지를 우리말로 옮기면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다시 얘기해서 키워드가 있는 아규먼트들보다 follow 뒤에 나오는 경우 그거는 신텍스 에러. 그렇게 그 설명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음. 자, 이거를 우리가 만든 함수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만든 함수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make, 포인트, x를 마이너스 1, y는 뭐 3.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마이너스 1은 포지셔널 아규먼트, y 이퀄 3은 키워드 아규먼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순서로 전달한 거, 여기서는 아규먼트 순서가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먼저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뭘 썼어요? 키워드 아규먼트 순서로 사용을 한 거죠. 그쵸? 얘는 키워드가 없는 아규먼트, 얘는 키워드가 있는 아규먼트.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인데 다음과 같은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make 포인트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면 이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 실행해 보시면 에러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텍스 에러.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얘가 포지셔널이죠. 키워드 아규먼트 얘가 키워드 아규먼트죠. follow 뒤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문법 오류. 요거는 남겨드릴게요. 음, 요거는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키워드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아규먼트 여기 오타 있었습니다. 아규먼트 이런 순서로 쓴 거는 이거는 뭐다? 문법 오류다. 문법 오류다.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너무 외우려고 막 하실 필요 없으시고 어, 써보고 그죠? 이렇게 써보고 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써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읽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어디를 고치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어, 너무 외우려 이렇게 막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써보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리고 신텍스 에러다. 아, 이거는 문법에 틀린 거니까 문법에 맞게끔 고쳐줘야 되는데 어디를 고치면 될까? 이거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요거를 고치기 위한 방법은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키워드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날 거고요. 만약에 앞에 키워드를 남겨두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뒤쪽에도 키워드를 주는 방법.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문법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셨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보고 아, 포지셔널이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포지셔널이 뒤에 있으면 안 되면 앞에 것도 포지셔널.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뒤쪽까지도 키워드. 전부 다 키워드.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자 해요. 어, 너무 이 문법을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에러 메시지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이름을 보여드리고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칠 거란 말이에요.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요거는 에러가 있는 상태로 그냥 남겨드릴게요. 질문,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가야 되는데, 다음 주제가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그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고요.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요거 코드 작성하지 마. 할까요? 프린트 함수. 프린트 함수 보죠. 프린트 함수 보시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hello, 프린트, hello, 파이썬 등등. 그죠? 프린트, 뭐, hello, 점심 시간 맛있게 드세요. 네. 자, 내용 어려운 건 없으시죠? 내용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음. 가변길이 인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자, 프린트 함수 볼게요. 지금 얘는 아규먼트 몇 개 줬어요? 하나도 안 줬죠. 얘는 아규먼트 몇 개? 아규먼트 한 개. 여기는 아규먼트 두 개. 여기는 아규먼트가 세 개.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개수가 다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고, 그죠? 여기는 한글로 쓸까요? 아규먼트가 한 개가 있고, 그죠? 여기는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아규먼트가 세 개가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프린트 함수 보시면요. 프린트 함수 볼까요? 순서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에 첫 번째 아규먼트, 여기에 두 번째 아규먼트, 여기에 세 번째 아규먼트, 여기에 네 번째 아규먼트, 여기에 다섯 번째 아규먼트. 그러면 다섯 개 이상의 아규먼트는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프린트 함수에 아규먼트 한 100개, 200개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쵸? 파라미터 이름 앞에 뭐가 있냐면 별표가 있죠. 이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하나만 선언해 놨는데 그 파라미터 한 개에 아규먼트가 없을 수도 있고 아규먼트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규먼트를 뭐라고 부른다? 가변 길이 인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변할 수 있는 길이가 변할 수 있는 아규먼트들. 근데 여기서 길이의 개념은 개수예요, 개수.
개수.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개수가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